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지능이 좀 떨어지는 건 자기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데 좀 힘이 듭니다.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에 소통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은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힘든지를 본인이 모르면서 타인을 힘들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정서지능이 높은 이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정서지능이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정서지능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 시대이죠.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은요, 자기 객관화와 자기 통제력, 그리고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당장 가진 돈이 많다 해도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명품 옷을 걸친 굶주린 거지와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정서지능이 부족할 때 그들에게 보여지는 행동의 패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정서지능이 지극히 낮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과 가까이 지낸다면요, 그 부정적 감정이 그림자처럼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패턴,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면서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혹시 정서지능이 좀 낮은 패턴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하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대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돼? 이 정도 설명이면 초딩도 알아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공격적인 말투로 자신이 한 이야기나 자신의 설명을 빨리 이해하고 수긍해주지 않는 상대에게 짜증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사람들마다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설명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기적인 것입니다. 결국은요, 별것 아닌 일로, 아주 사소한 것으로 자신의 그 조급함을 못 이겨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일을 크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설명이나 의견은 내가 많이 알고 있거나 똑똑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능력으로 결국 삶의 다방면에서 유리한 그런 스킬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농담으로 그 우쭐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웃는 것과 비웃는 것은 천사와 악마의 미소만큼 그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정서지능이 발달한 사람은요, 자기가 한 농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상을 타겟으로 한 농담이나 조크를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모임 안에서 당사자를 포함한 모두가 이해 가능한 그런 농담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던진 농담의 파장에 대한 배려가 예측이 없습니다. 자신의 농담으로 상대가 불편해하고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요, 오히려 상대를 농담도 못 받아주는 속 좁은 사람이라고, 예민한 사람이라고 상대를 탓하거나 몰아갑니다.
사실 자신의 농담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타겟이 된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농담이 모든 사람에게 재밌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가치관은 우리가 받는 교육, 경험, 타고난 인격에 기반을 하죠. 현실을 살아갈 때 필요한 기준이기도 하고 각 개인의 환경, 경험에 따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에 오직 한 가지의 해답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옳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 이런 불변의 신념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은 과연 타당한지 분석하기도 전에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위협이라고 간주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요, 모든 실수나 실패는 타인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결점은 보여도 자신의 결점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성경에도 있고 불경에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인간이 의식하지 않았을 때 빠지기 쉬운 인지 오류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눈이 앞만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그건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모두가 같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상황이 힘들고 역경에 부딪혔을 때 꼭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실수를 두려워하죠. 실패나 역경의 상황에서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나 실수의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찾아내는데 급급하거든요. 그렇지만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그 실수나 역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누구의 잘못인지를 판별하기보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업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삶의 대부분을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보내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분명 그 일이, 직장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 일 속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나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요,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이 얼마나 단순한지, 어려운지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이 혐오스럽고 견딜 수 없다면 계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일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 현재의 자신의 일을 혐오하고 비판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요, 결국 자신이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자신이지 않습니까? 정서지능은 분명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유전자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거든요. 인간은 모두 더 행복한 삶을 꿈꿀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지능을 높이려고 실천하는 노력, 이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요,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한 스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셨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